1966년 10월 14일 경주 불국사 석가탑 해체 수리 현장.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돌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12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탑. 너무 오래되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문화재관리국 직원들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2층 옥계석. 무게 2톤이 넘는 거대한 돌. 크레인이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잠깐, 뭔가 있어요. 한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탑의 2층 몸돌 위. 1300년 동안 아무도 본 적 없는 공간. 거기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 금으로 만든 작은 탑. 이건 설마. 책임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단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두루마리를 열었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반짝, 깨알 같은 글씨. 이게 인쇄물입니다. 뭐라고? 목판 인쇄입니다. 그것도. 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751년 통일신라 시대. 침묵. 그 의미를 깨달은 순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130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탑 안에 인류 역사를 바꿀 보물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탑 속에 숨겨진 1300년의 비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놀라운 진실들. 이야기는 12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51년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0년. 토암산자락. 한 남자가 거대한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성. 그는 귀족도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양민 출신. 하지만 지금 그가 하는 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두 개의 거대한 사찰을 동시에 짓고 있었습니다. 대성공.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신하가 보고했습니다. 더 구해오시오. 하지만 이미 제 전 재산을 쏟아붓겠소.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집안이 망하겠어. 왜 저렇게까지? 김대성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생의 기억.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혼자 그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김대성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 스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는 전생에 관음보살을 섬기던 자였다. 그 공덕으로 이 생에 다시 태어났으니 부모의 은혜를 갚아라. 꿈에서 깬 김대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생의 부모, 현생의 부모. 그때 또 다른 꿈.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어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지어라. 김대성은 결심했습니다. 두 곳을 다 짓겠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한 곳도 어려운데 두 곳을? 파산합니다. 하지만 김대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51년 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국사에는 두 개의 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석가탑, 다보탑. 석가탑은 단순하고 균형 잡힌 모습. 다보탑은 화려하고 복잡한 모습. 왜 두 탑이 이렇게 다릅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석가열애와 다보열애가 함께 계신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담은 것이요. 하나는 단순함 속의 완벽함, 하나는 화려함 속의 조화로움. 석가탑 공사는 정교했습니다. 기단을 놓고 1층 몸돌을 쌓고 지붕돌을 올리고 2층을 쌓고 또 지붕돌을 올리고 3층을 쌓고 마지막으로 상륜부. 거대한 돌들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건 신의 솜씨입니다. 석공들도 감탄했습니다. 탑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김대성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금으로 만든 작은 탑, 비단 두루마리. 이것들을 탑 안에 넣을 것이요. 왜입니까? 이 탑이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요. 나무 상자 안에는 무엇을 넣을까 고민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귀했습니다.
대신 그는 경전을 넣기로 했습니다.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이 경전은 특별했습니다. 죄를 씻어주고 재앙을 막아주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다란이경. 하지만 어디서 구합니까? 당나라에서 들어온 경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컸습니다. 탑 안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성은 결정했습니다. 목판에 새기기로. 아주 작게, 두루마리로 말 수 있게. 당시 신라에는 목판 인쇄술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기술, 최고의 목판 장인을 불렀습니다. 이 경전을 새겨주시오. 최대한 작게, 하지만 정확하게. 장인은 몇 달을 작업했습니다. 나무판을 깎고 글자를 새기고 다듬고 다시 확인하고 드디어 완성. 종이에 찍었습니다. 먹을 묻혀 조심스럽게 깨알 같은 글자들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완벽합니다. 김대성은 그 경전을 두루마리로 말았습니다. 비단으로 싸고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물들도 함께 넣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작은 탑, 은으로 만든 장신구들, 구슬들, 향료, 이 모든 것이 공덕이 됩니다. 탑을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킬 것입니다. 751년 가을, 탑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작업, 2층 지붕돌을 올리기 전 김대성은 직접 그 보물 상자를 2층 몸돌 위에 놓았습니다. 현생의 부모님, 전생의 부모님,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그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지붕돌이 올려졌습니다. 무게 2톤, 쿵, 완벽하게 덮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1215년 동안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성은 탑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이 10.4m, 완벽한 비율,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 이 탑이 천년을 갈까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김대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년? 그 이상 갈 것이요. 이 탑은 영원할 것이요. 그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774년, 김대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뜻을 이어 제자들이, 신도들이, 왕실이 후원했습니다. 마침내 완성. 신라 사람들은 불국사에 와서 절을 했습니다. 석가탑 앞에서, 다보탑 앞에서. 김대성 공의 은혜입니다. 왕은 그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대성, 큰 성을 쌓은 사람, 부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라가 멸망했습니다. 고려가 들어섰습니다. 조선이 들어섰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석가탑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593년, 임진왜란. 왜군이 불국사를 약탈했습니다.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불상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석가탑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가져갈 수도 부술 수도 없었습니다. 탑은 살아남았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또 불국사를 조사했습니다. 약탈할 것을 찾았습니다. 석가탑을 봤습니다. 이 안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함부로 뜯었다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탑은 또 살아남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폭격이 있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불국사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석가탑은 멀쩡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1960년대, 탑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215년의 세월을 견뎠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수리해야 합니다. 문화재관리국이 결정했습니다. 1966년 10월, 드디어 탑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대성이 1215년 전에 넣은 보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15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탑 안에 인류 역사를 바꿀 보물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1966년 10월 14일, 오후 2시, 불국사 석가탑 해체 현장. 2층 지붕돌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아래,
1215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공간.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책임자 황수영 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층 몸돌 위, 정확히 중앙,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것들도 보였습니다.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진부터 찍어. 기록 요원이 급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모든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이제 꺼냅니다. 황수영 박사가 하얀 장갑을 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 금동제 사리함. 작은 탑 모양. 높이 13.8cm. 순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금박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리함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또 다른 함이 있었습니다. 은제 사리함. 그 안에 또 금제 사리병. 그 안에 또 유리병. 마트류시카 인형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정성을 들인 겁니까? 가장 안쪽 유리병을 열었습니다. 작은 구슬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리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꺼낸 것.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 비단이 1215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상했습니다. 색이 바랬고 일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열어봐야. 하지만 함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부서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으로 옮깁시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복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나왔습니다. 구슬들. 수정구슬, 유리구슬, 호박구슬, 금박 조각들, 은제 장식품들, 청동 거울, 향료 덩어리 이미 굳어서 돌처럼. 이게 다입니까? 아니요, 더 있습니다. 나무 상자 밑에 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청동 불상, 그리고 또 다른 두루마리. 이건 다릅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조심해서 꺼내시오. 모든 유물을 꺼냈습니다. 총 20여 점. 현장은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보급입니다. 국보급이 아니라 전부 국보입니다. 유물들을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날부터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였습니다. 전문 복원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비단이 너무 약합니다. 조금만 잘못 만지면 가루가 됩니다. 습도를 조절한 특수실에서 작업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 길이 약 30cm, 폭 약 8cm. 종이에 인쇄된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자입니다. 내용은 전문가가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순간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란이경? 그럼 이건 인쇄물입니다. 목판 인쇄. 목판 인쇄.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서 찍어낸 것.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탑이 세워진 751년으로 추정됩니다. 751년? 잠시 침묵.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의 금강경. 868년 제작.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 770년 제작.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은 751년, 117년 더 오래된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탑이 751년에 세워진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탑 안에서 나왔으니. 하지만 나중에 넣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층 지붕돌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단과 나무 상자의 연대도 8세기로 나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751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도 펼쳤습니다. 이것은 더 길었습니다. 길이 약 60cm. 역시 다란이경이었습니다. 왜 두 개입니까? 아마도 더 확실한 공덕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글자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한 글자가 3-3mm. 하지만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기술이. 목판을 새긴 장인의 솜씨가 경이로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획이 정확했습니다. 1215년의 세월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전의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티 없이 깨끗한 빛의 큰 다란이, 경전이라는 뜻. 이 경전은 특별한 주문 다란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무 삼만다, 모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음역한 것. 이 주문을 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까요? 경전에 따르면 이 다란이를 탑 안에 안치하면 그 탑은 10만억 개의 탑과 같은 공덕이 있다. 이 다란이를 읽고 쓰고 받들면 모든 죄업이 소멸한다. 죽어서 극락왕생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김대성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탑을 세우고 그 안에 이 경전을 넣은 이유입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 전생의 부모를 위해, 모든 중생을 위해. 황수영 박사는 경전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1215년 전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구나. 발견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석가탑에서 세계 최고 인쇄물 발견.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한국의 인쇄술, 세계 최고.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야. 역시 우리 조상들. 하지만 학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본이 문제입니다. 왜 일본이 문제였을까요? 일본에는 백만탑 다란이경이 있었습니다. 770년 제작. 지금까지 세계 최고로 알려진 목판 인쇄물. 만약 석가탑 다란이경이 751년으로 인정받으면 일본은 이리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과연 순순히 인정할까요? 황수영 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온도 18도, 습도 55% 유지. 특수 케이스에 넣어 사리함, 은재 장식품들도 모두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이의 재질 분석, 먹의 성분 분석, 목판 기법 연구, 글자체 연구. 모든 것이 8세기를 가리켰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751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 학계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특히 일본을 설득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일본에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짜다. 조작이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둘러싼 자존심을 건 진실 공방. 1967년 1월 일본 도쿄 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 석가탑 출토 다란이경에 대한 의견.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사카 대학의 나카무라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석가탑 다란이경이 751년 제작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연대 측정의 불확실성. 탑이 751년에 세워졌다고 해서 안의 유물도 같은 시기라는 보장이 없다. 나중에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기술적 의문. 8세기 신라에 그런 정교한 목판 인쇄 기술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이 770년인데 그보다 20년 앞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정치적 동기.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려는 의도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미나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본 학계의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 소식은 즉시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작이라는 주장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황수영 박사는 침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증거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반박 논문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 탑의 밀봉 상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석가탑 2층 지붕돌의 무게는 2톤. 이것을 들어 올리려면 현대의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중세에 이것을 개봉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지붕돌과 몸돌 사이에는 어떤 틈도 없었습니다. 유물 주변의 먼지와 부식 정도를 보면 1200년 이상 방치된 것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반박은 과학적 분석이었습니다. 종이를 분석한 결과 당나무 섬유로 만든 한지였습니다. 제조 기법이 8세기 통일신라 시대 것과 일치했습니다. 먹의 성분도 분석했는데 송연묵으로 8세기 방식이었습니다. 비단의 직조 방법도 8세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반박은 역사적 맥락이었습니다. 신라는 7세기부터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당나라의 인쇄술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경도 77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770년에 할 수 있었다면 신라는 751년에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대성은 실존 인물이고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운 것이 확실합니다. 당시 통일신라는 경제적, 문화적 전성기였습니다. 탑 속에 경전을 넣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논문을 일본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일본 측은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탄소 연대 측정법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물을 일부 파괴해야 했습니다. 한국 측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국보를 훼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지 못하면 의혹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주 작은 조각만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 이미 손상된 부분에서 1mg도 안 되는 양. 1968년 미국의 연구소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기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 751년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학계가 환호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오차 범위가 100년이니 정확히 751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850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주장. 끝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뒤에는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일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지만 국민 감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약탈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가탑 다라니경 발견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가 일본보다 우수했다는 증거. 우리가 일본에게 문화를 전해줬다는 증거. 민족적 자긍심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학술 논쟁이었지만 동시에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서양 학자들은 달랐습니다. 영국의 한 동양학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석가탑 다라니경은 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일본의 반론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한국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결론. 프랑스 학자도 동조했습니다. 인쇄술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지리적으로 보면 한국이 먼저인 것이 자연스럽다. 국제학계의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유네스코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세계의 고대 인쇄술. 한국과 일본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황수영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실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탑의 밀봉 상태, 과학적 분석 결과, 역사적 맥락. 일본 대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라에 다른 목판 인쇄물이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는 것. 황수영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탑 안에 봉인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다른 인쇄물들은 전쟁과 화재로 사라졌다고.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는지 일본도 잘 알 것이라고. 왜냐하면 일본이 가져갔으니까.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수영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려 시대의 8만 대장경도 목판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조선 시대의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구텐베르크보다 78년 빠르다는 것. 한국은 인쇄술의 강국이었다는 것. 751년에 목판 인쇄를 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 박수가 터졌습니다. 유럽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일 학자들이 마주쳤습니다. 일본 학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석가탑 다란이경이 진품인 것을. 우리가 틀렸습니다. 황수영 박사는 놀랐습니다. 일본 학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하지만 학계에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두 학자가 악수했습니다. 진실을 둘러싼 싸움. 학문적으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교과서에는 여전히 백만탑 다란이경이 세계 최고라고 나옵니다. 석가탑 다란이경은 언급조차 안 됩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하지만 국제학계는 인정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751년 한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 중입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1215년 동안 탑 안에 숨어있던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보았듯이 1971년 석가탑 다란이경이 국보 1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실에 전시되었습니다. 온도 18도, 습도 55% 유지. 특수 유리 케이스 안. 은은한 조명 아래 1300년 만에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개막식 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노인이 유리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니. 옆에 있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구나. 젊은 대학생도 왔습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하지만 이게 세계 최고라니. 대단하다. 초등학생들도 견학을 왔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751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220년 전이죠. 와, 그때도 책을 찍었어요? 네. 우리 조상들은 아주 똑똑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황수영 박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세계 최고라는 기록? 일본을 이겼다는 것? 아니다. 그는 다시 다란이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글자들, 깨알 같은 글자들, 나무 삼만다 모다남. 주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대성은 왜 이것을 탑 안에 넣었을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대성은 단지 부모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현생의 부모, 전생의 부모, 그리고 모든 중생, 사랑하는 이들이 평안하기를, 고통받는 이들이 구원받기를. 그 간절한 마음을 1215년 동안 탑이 지켜온 것입니다. 황수영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보물은 종이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다. 1975년 석가탑 복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체했던 돌들을 다시 쌓았습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 하지만 다란이경은 탑 안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너무 귀중했습니다. 보존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대신 복제본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정확한 복제본. 같은 크기, 같은 모양. 이것으로 탑의 의미는 계속됩니다. 낙성식이 열렸습니다. 스님들이 독경했습니다. 시민들이 참배했습니다. 석가탑은 다시 1215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하고 우아한 모습. 높이 10.4m. 완벽한 비율.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탑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1980년대 다란이경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인쇄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목판을 새긴 장인의 솜씨가 경이롭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정확합니다. 획의 굵기가 일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종이 제조 기법도 연구했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삶아서 섬유를 추출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두드리고 물에 풀어서 떠냅니다. 1300년이 지났는데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종이보다 오래갑니다. 경전 내용도 연구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비교했습니다. 한자 음역이 정확했습니다. 번역한 사람이 산스크리트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에서 공부한 승려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8세기 신라의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1990년대 디지털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다란이경을 고해상도로 스캔했습니다. 3D 복원도 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독일의 인쇄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시회를 열고 싶습니다. 빌려줄 수 있습니까? 한국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 M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담은 종이 김대성의 이야기를 재현했습니다. 탑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1966년 발견 순간을 다시 재현했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우리 조상들 대단하네요. 아이들에게 보여줘야겠어요. 2010년 구글이 세계의 보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문화재를 디지털화하는 것. 석가탑 다란이경도 포함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소개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봤습니다. 국제학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박물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갇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문화재를 봤습니다. 석가탑 다란이경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1300년 전 사람들도 전염병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을 만들어 기도했겠죠. 지금 우리와 똑같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8세기에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탑을 세웠습니다. 제발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희망을 찾습니다. 2026년 현재 석가탑 다란이경은 여전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온도 18도, 습도 55% 유지. 특수 유리 케이스 안.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봅니다. 한국인도 외국인도, 어른도 아이도. 그들은 작은 종이를 들여다봅니다. 깨알 같은 글자들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1300년 전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구나. 손으로 나무를 깎아서 정성껏 먹을 묻혀 찍어서 탑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마음이 1300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시간을 초월한 마음, 사랑, 기도, 희망. 이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보다 중요한 것. 김대성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라. 정성을 다하라. 그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 석가탑은 오늘도 불국사에 서 있습니다. 1273년째.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절을 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엄마, 저 탑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종이가 있었단다. 왜 넣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그때 깨달을 것입니다. 1300년 전 김대성의 마음을 석가탑 다란이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석가탑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751년 제작, 1966년 발견, 국보 126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13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